MCO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예전에 모나코라고 알고 있었던 건데요. 그 최근에 그 브랜드명을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네. 크립토닷컴이라고 바꿨어요. 네. 네. 이게 상호명이 또 바뀐 건가요? 네, 그래서 크립토닷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표기명이라든지 심볼 자체는 MCO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원재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죄송해요. 네, 얘기했겠지만 되게 골드만삭스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이제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던 거를 철폐한다는 페이크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세력들의 이제 그런 장난질로 인해서 되게 뭔가 10조 원이 거의 증발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게 페이크 뉴스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근데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발표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 다 떨어진 와중에서도 이 MCO만 좀 선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비트코인닷컴이라고 죄송합니다. 크립토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제 비자인 그 직불 카드를 그 싱가포르에 론칭을 한다는 그런 이제 호재성 기사가 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뭐 늘 ICO 분석이라든지 뭐 코인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늘 중요시 여기는 게 많이 이런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너무 좋고 비전도 좋은데 이게 과연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이 써주고 예를 들면 사실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 나왔을 때도 뭐 삐삐 이걸 누가 쓰냐. 스마트폰 시대에 무슨 소리냐 했지만 불과 그게 10년 전이었는데 되게 대중화되고 이제는 그걸 안 쓰면 되게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크립토닷컴 자체에서도 최근에 이런 이제 카드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상용화 시키고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홍콩이랑 싱가포르에서 또 이제 대출 라이센스를 신청함으로써 이제 또 약간 대출 업계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코인 호재들을 보면은 그냥 실제로 이제 피아트 머니죠. 예를 들면 뭐 US 달러라든지 뭐 이제 그런 뭐 유로라든지 아니면 엔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외화랑 우리가 큰 그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라이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호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결제 시스템만 사실 여태까지는 조금 그런 게 나왔어도 되게 활성화되구나. 이런 게 실제로 이제 결제로 활성화되니까 되게 좋은 징조다라고 했는데 지금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데비카드를 이제 직불카드를 만들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업 확장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크립토닷컴으로 차명까지 바꾼 데서 결제 시장에서 이 가상화폐로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향후 크립토닷컴의 행보와 비전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제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제 결제뿐만 아니라 뭐 대출 업계 쪽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대출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지갑이라든지 원래 서비스나 이런 데비카드를 발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들어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이제 40%에서 60% 정도를 담보를 두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 위험, 그러니까 뭔가 갚지 않아서 이 회사라든지 그쪽 이제 채권자가 위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이제 단순히 결제 서비스를 이제 넘어서서 대출 금융 이제 전체 통합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다고 이제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좀 이제 가상통화라는 게 이제 적용이 좀 돼야 우리도 좀 미래를 또 지향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현실에 적용하기가 편한 게 바로 이 결제 수단인데요. 모나코 코인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또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좋은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투자를 할 거면 차트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되게 추세가 되게 전체적으로 잘 갔던 것도 아니고 9월 초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폭을 받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그 모나코랑 한번 이제 대시랑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다크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용화되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많이 호재성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그런 뭐 다크코인이라서 안 좋지 않냐, 뭐 좀 위험하지 않냐, 확산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잠재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오늘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고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보합세로 박스권으로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랑 뭐 오늘로 이제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진입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그런 전체적인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의 하락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돋보였던 코인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이 결제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출 서비스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올라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